예. 이 두 주제 중에 먼저 이것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원전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지웠다면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저희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막 다그치고 뭘 막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감사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제목이 마피아 조직범죄를 다루는 재판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다.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아픈 지적입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이 공교롭게도 지금 원장님과 동서지간이더라고요. 왜 이 특정 언론사만 이렇게 많은 단독을 쏟아내는지. 제가 그렇게 기사를 줬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감사원 직원들이 그렇게 그건 하는데 아니고요. 그걸 적절히 감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작년 여당 의원들의 이제 감사원장 공격 모습들을 저희가 화면에 좀 모아봤는데 이도하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쭉 집어왔던 공소장 내용을 돌이켜보니까 최재형 원장 스스로도 가장 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워낙 점잖으신 분이니까 뭐 미담 제조기, 작은 예수 이렇게까지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칭송을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항을 심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면 진짜 보다 이런 건 처음 봤다 뭐 이렇게까지라도 표현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소장 속에 보면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청와대 개입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근거로 드는 이제 사실관계들이 어떤 게 있냐면 공소장 속에 보면 그 산업비서관 요청사항이라고 이제 파일명이 있거나 아니면 후속 조치 및 보완 대책이라고 하면서 사회수석 보고 이렇게 돼 있거나 청와대에서 수정 요청이 있어서 수정 요구 반영해서 BH 청와대죠 재송도 했다 뭐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뭐 청와대 누구의 요청사항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은 감사 저항이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죄 특히 다른 사람 그 파일에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지우는 거는 이게 공용 서류 무효나 이런 부분으로 그 공용 전자 기록 손상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방실 침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 침입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해서도 또 처벌이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공무원들은 이렇게 저지를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저항이 심했다. 근데 왜 그럴까?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지 않고 조직적이고 이렇게 거대한 규모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이 아주 급박하게 많은 양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근데 이제 청와대 요청사항, 수정 요청, 청와대 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관계가 있는가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게도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재형 원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여권으로부터 크게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까지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정치를 하시든지 비판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감사원장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요. 네.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부친께서도 지금 좌파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많으셔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가족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최 교수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말이거든요. 최재형 감사원장을 가리켜서 전광훈 목사, 윤석열 총장과 같은 냄새가 난다. 근데 감사원은 감사원 제할일을 했을 뿐이고 이번에 공소장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어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대통령 초대비서실장, 현 정부 초대비서실장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거니까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저는 동의는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원에서 감사원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게 뭐 불법적인 거거나 아니면 잘못되는 것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의 뭐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이나 나온 내용들로 봤을 때 뭐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거나 정치적 감사를 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여당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고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뭐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업무를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인정하고 혹시나 거기에 불법적인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도 사실 지난해 말부터 대전지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역시 작년 12월 직무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월성 원전 수사 관련자들 영장 청구를 승인했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하실 건가요?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정래 국장, 그럼 결국 이렇게 공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검찰도 수사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이 정도면 윤 총장도 정권 수사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공소장 내용들이 하나하나 주목이 된다면?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부에서 있는 직원들이 그냥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싫으니까 그 일부 자료를 삭제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청와대하고 여러 사전에 조율을 거쳐가지고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일부러 낮춰가지고 그것도 2년 동안 더 쓸 수 있는 거를 조기에 즉각 폐쇄하려고 한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 직원들 그러니까 뭐 국장, 과장, 서기관, 지금 사무관 이런 사람들이 한 범죄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왜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여기를 삭제하게 됐는가?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월성 1호기의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게 된 과정에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는가? 그거는 적어도 지금 이제 최희봉 산업정책 비서관 그리고 최희봉 산업정책 비서관은 바로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 위에 수석 비서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위에 비서실장 올라갈 텐데 어디까지 개입했는가를 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지금부터가 오히려 불편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는 이제부터가 불편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정치권 반응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북한 내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서 정권의 운명을 뒤흔들 충격적인 행위다 이렇게 착심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조금 전 30여 분 전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제1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들어온 속보가 아니라 바로 조금 직전에 들어온 얘기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터무니없는 북한 원전 발언 법적 대응하겠다. 또 있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적행위 주장은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다. 위원장 의원님. 네. 이거 생각보다 글쎄요. 그렇죠.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제1야당의 대표가 비판했는데 이게 좀 파장이 생각보다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반박이나 비판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좀 전에 강민석 대변인이 나와서 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강민석 대변인이 청와대 공식 입장입니다. 대통령 뜻과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게 지금 정권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오늘 이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입장문을 별도로 내서 이게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대북 송금 특검입니다. 즉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에 돈을 줬다라는 걸로 해서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는 통치권 차원이다라고 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 특검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 대북 송금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문제가 단순히 아까 하정대 국장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자료를 삭제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게 지금 이 문건이 공무원들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중대하고 어려운 문건을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왜 지웠겠습니까? 이 자료가 아니 역대 정부에서 했다 그러면 아니 이거 역대 정부에서 했고 우리가 항상 대비하는 문건이다 라고 했으면 굳이 이 문건을 지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 문건을 지운 이유는 뭔가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은 뭐냐면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원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든가 그리고 이게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도보다리 대화에서 아무런 배석자가 없는 가운데 만약 이런 문제가 논의됐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어떤 면에서 통치행위를 넘어서는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아마 지금 오늘 당장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강민석 대변인이 굉장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 즉 야당 제1야당 대표한테 바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청와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엄중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자막을 한번 살펴볼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요지는 공소장에 포함된 북한의 원전 지원 관련 내용들을 포함해서 매우 경합스럽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나갔던 얘기들 한번 볼까요? 원전 조기 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다. 그래서 정권의 운명을 뒤흔들 만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공소장 내용에 담겨 있다.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예, 저렇게만 만약에 지금 자막에 나온 것까지만 얘기했다면 저는 큰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안 보는데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말한 대로 만약에 북한의 극비리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이적 행위다. 이렇게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면 이건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봐요. 아하. 청와대에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것도 과도한 대응 조치지만은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이건 과도한 발언이다. 왜냐면은 지금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극비리에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의 원전을 그런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하고 극비리에 북한의 그 원전을 지어주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북한에 1000메가짜리 2개의 원전을 지어주는데 무려 얼마 걸려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돈이 얼마 들어요? 1조 5천억 이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의 어떤 합의가 없이 북한에 몰래 제안했다는 게 문제지 이거를 가지고 몰래 지어주려고 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고 물리적인 것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북한에 몰래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지어주려고 하더라도 지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적행위다, 부품 공작이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그런 표현이고요. 청와대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를 하면서 저는 충분히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제안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거는 국민적인 합의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몰래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건 반드시 국민적 합의 안에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속보 내용만 하나만 짚고 저희 원래 준비된 주제를 넘어갈게요. 네네.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고 분명히 법적 대응도 하겠다. 애초에 청와대가 만약에 설명을 했으면 윤건영 의원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사실 아니고 상상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정도였는데 북풍 공작이라든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관계가 정확히 아닌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원전 관련 혹은 검찰의 공소장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논쟁 자체가 정상회담 논쟁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마 이 정부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어떤 성과를 냈다고 이야기하는 게 남북관계이지 않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원점보다 더 악화됐지만, 어쨌거나 지금 또 이번에 남북 정상 간에 또 회담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거기에 지금 원전이 끼어 들어가 버리면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수사 자체도 보면 지금 이게 왜냐하면 원전 문제는 단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원전 문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다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몰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한 이 논점의 쟁점 뭐냐면 결국은 남쪽에서는 탈원전 한다고 그러면서 북에다가 원전 지어주겠다는 이 이중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고 갔느냐에 대한 이제 관심 그런 문제가 지금 확 퍼지니까 또 이제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가 쟁점으로 될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먼저 이 논쟁의 어떤 좀 세기를 받기 위해서 강한 조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맞받아치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냥 쉽게 그냥 인권영원 차원에서 아니라
대통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논란을 좀 사전에 차단하겠다. 저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든 생각은 뭐냐면 청와대가 물론 뭐 법적 대응도 하고 이거는 뭐 제1야당 대표의 북풍 공작과 다름없다. 강력히 비판하는 것도 하는 거라도 이건 여기까지로더라도 청와대가 그러면 이제 북한에 관련된 원전 지원 문건은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앞으로 국민들께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약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정말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설명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발표가 저렇게 나온 이유는 어쨌든 지금 약 한쪽의 의견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그 언론에 보도한 내용을 야당에서 받아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만요. 제가 말씀 끊어 죄송한데 한쪽의 입장이라보단 이거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아닙니까? 국가기관의 내용인데. 그 말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반박 논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를 들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조사한 내용을 어떤 형태로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언론사에 보도를 했고 그걸 가지고 야당 대표가 공격을 하니까 그럼 이쪽에서 해명을 해줘야죠. 국민 입장에서 그러면 만약에 해명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이 얘기만 해보세요. 그럼 마치 온전 지어주기로 했네? 이렇게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해명하지 않으면 이 논란이 자꾸 이상한 이미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청와대 발표만 보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USB에 그런 거 담아서 보낸 적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언론의 보도만 타고 계속 가고 이게 다른 언론에서 또 파생해서 보도가 되면요. 한쪽 의견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차단해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청와대가 강력하게 얘기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이슈가 보궐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돼버리면 결국은 여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명을 하는 차원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고 추가로 그러면 북한 원전 지어주려고 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두하 변호사님 다시 원래 준비했던 주제 속보는 여기까지고 잠깐 이 얘기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원전 지원하는 문건도 있었고 청와대 보고서도 발견이 됐고 긴밀히 협조했다. 근데 이 부분 이게 혹시 민간인 사찰 아니냐? 왜냐하면 산업부가 탈원전을 반대하는 단체의 동향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이 부분은 야당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 정부에서는 뭐 이 정부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산업부의 이제 파일을 보면 보고서에 국민 그 원전 수출 국민 행동 대회 동향 보고, 기자회견 동향, 뭐 또 이제 시위하는 것도 동향 보고서가 다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단체가 이제 집회를 하겠다고 낸 신청서는 서울시랑 경찰서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산업부가 입수했다 그걸 삭제한 걸 복구를 해냈어요. 근데 그럼 그걸 도대체 누가 줬는지, 이걸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힐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통합대회나 이제 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 시민단체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정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마 뭐 이제 다시 이게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 부분도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 이렇게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아무래도 또 검찰의 이 월성 원전 관련해서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또 잠깐 이제 보충해서 설명드릴 게 아까 여러분이 그 이제 대북 송금 판결도 얘기하시면서 이제 원전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원전에 지어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물론 이제 국제 공조라든가 NPT 탈퇴 이런 국제법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대북 송금 판결에서 대북 통치 행위 기준이 나와 있어요. 북한과 관련돼서. 근데 여기를 보면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되니까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하고 국민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면 반드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판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 변호사시니까 저렇게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뭐
예를 들면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아니면 뭐 청와대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저런 일들이 김기춘 실장이 뭐 이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이런 부분 이제 소송할 때 야당에서 지금 여당에서 엄청나게 비난했죠. 청와대가 이 소송을 남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면 국민들 앞에 이게 왜 아닌지 근거를 갖고 알겠습니다. 밝히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정치를 사법화하는 게 안 된다고 비판을 하셨는데 또 왜 이렇게 하는지 반복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청와대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 꽤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이 주제 정리를 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감사원의 원전 감사를 바탕으로 검찰의 시각이 담긴 공소장이기 때문에요. 산업부나 이렇게 청와대 추가 반박과 설명이 있으면 저희도 충실히 반영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